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선배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들을 다 탐구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했던 사람들의 고민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탐구를 해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내 이야기를 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승우님과 제가 이제 한 사례가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옵시디언은 현존하는 최고의 지식관리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리고 더 잘 쉽게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인사이트와 나의 경험과 취향과 해석을 문서화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마크다운이 핵심이고요. 전 인공지능 강의를 할 때 마크다운 얘기 안 하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학과입니다. 오늘은 옵시디언과 커서를 활용한 지식관리 및 아이디어 확장이라는 주제로 저의 팟캐스트 두 번째 출연하시는 지식 연결의 지휘자 커맨드 스페이스의 구요한님과 1년 만에 팟캐스트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님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요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년 만에 좀 뵙게 그쵸. 됐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1년 동안 AI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지식관리 그리고 연구 쪽에도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제 연구 주제가 지식관리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식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을 위한 지식관리와 AI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는 이제 대기업들이랑도 좀 일을 같이 좀 하게 돼가지고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그 지난번 1년 전에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옵시디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1년 동안 또 옵시디언은 또 어떻게 좀 그 발전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또 요한님의 어떤 지식 관리에 대해서 어떤 또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제 옵시디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다이어리 꾸밀 땐 이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도 자주 바꾸기도 하고, 네, 지금 버전은 이렇게 보여드린 버전이고. 인공위성인가요? 네, 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옵시디언이 가장 그 처음에 훅 했던 그 이유도 이 그래프 뷰이기도 하거든요. 이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이게 이쁜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브라이언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온톨로지에 대해서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나만의 이런 형상화시키는 분류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텍소노미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 정의하면 이런 거야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 목차야라고 해놓기도 하고 이 녹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읽은 논문들에 대한 내 리뷰야라고 제가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개념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색깔로도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이것들은 뭐 검색 키워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나만의 지식 체계를 나만의 정의할 수 있는 나의 고유한 언어와 개념들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일단 저도 저 부분 좀 그래프를 보면서 굉장히 뭔가 내 지식이 뭔가 이렇게 신의 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일단은 끌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영업할 때 하는 그 질문이기도 하고 옵시디언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게 뭐야?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다 노트잖아요. 네. 음악 교육에서의 챗GPT 활용 전략, 뭐 랭체인을 통한 구글 서치, 울프라 말파와 챗GPT 결합하기.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와 주제들이 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이 얘기들 같이 했구나라는 맥락 지식들이 같이 캡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노트 앱에 내가 메모를 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구요한 논문에는 허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누가 이렇게 말했어를 인용하면서 논문들을 하잖아요. 내 선배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이 노트도 약간 인용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과 같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같이 있어서 한 번에 전체의 지식을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그래프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챗GPT 하면요, 챗GPT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노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이기도 하고. 날리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날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네네. 약간 이런 특정 로컬 도메인의 영역들을 탐구할 때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약간 그 보기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또 저렇게 세팅하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저런 옵시디언을 익히려면 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 좀 삶처럼 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2주가 걸렸고요. 제 별명이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 2주에 걸려서 만들었던 노트가 아마 이 노트예요. 지금도 제가 대화하면서 그냥 검색어를 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그냥 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옵시디언을 제가 처음 썼던 2주 만에 만든 노트고요. 저는 이거를 옵시디언 처음 쓸 때 2주 뒤면 내가 옵시디언을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강의 자료예요. 실제로 어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옵시디언에다가 정리를 할 거고 어떤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목차를 잡을 거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식들을 캡처할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베이스가 많은데 어떤 뭐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유튜브에 뭐 어떤 강의를 듣고 뭐 커뮤니티 학술 행사에 참석하고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버전들도 같이 봤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이런 버전들도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이 노트를 그래서 2주 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 이 규칙들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만의 체계를 그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내가 어떤 지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식을 캡처하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만 해놓으시면은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한번 쓰셔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연구자의 마인드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긴 한데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써있긴 하는데 선배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들을 다 탐구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다음번을 도약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연구 맥락 하에서 내 얘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했던 사람들의 고민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탐구를 해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내 이야기를 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테디노트님, 허민님 이런 그 저희가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식관리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일단은 지식관리가 전문가라고 하기엔 저는 허민님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허민만이 할 수 있는 뭐 뾰족한 스킬이 있느냐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허민만이 판단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 채널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민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큐레이션의 가치가 있어서 네, 그거 굉장히 일단은 그 옵시디언은 노트 관리 도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커서는 사실은 개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서가 AI 코드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MS VS 코드를 포크해서 만든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통 깔려 있는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익스텐션 기능들도 유사하게 쓸 수 있고 근데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개발할 때도 너무 좋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 강의할 때 이걸로 뭐 스트림릿을 개발한다든지 너무 잘 썼는데 그 승우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승우님이 요한님 이거 제가 커서 쓰고 있는데 옵시디언이랑 연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 이제 커서의 아버지 우리 승우님께서 얘기를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제가 해보겠다 하고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승우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은 날 강의를 잡아버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커서 강의할게요. 일정 잡아주세요. 하고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를 딱 처음 켜고 옵시디언을 해보고 승우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주말 주간에 진행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했던 사례를 보신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거의 제가 한 2시간 정도 쓴 사용기. 그래도 굉장히 기존에 좀 옵시디언을 워낙 잘 쓰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커서라는 툴을 또 파악해서 바로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그 사례가 좀 나오지 않았나. 만약에 이 내용 중 맨 앞에 인사는 영어와 일본어로 할래?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내용만 영어랑 일본어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만약에 내가 글을 썼어요. 문법적 오류나 전달력을 위한 개선사항 보여줘 파트별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문법적인 오류나 개선사항을 파트별로 댓글 달아주면서 보여줍니다. 저런 거 되게 좋네요. 네. 캔버스는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글 쓰시거나 코드 작성하시거나 하는 어쨌든 컨텐츠 수정 작업들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그 놈놈놈은 뭐냐면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의견을 내면 해당하는 의견에 동조하면서 근거를 제시해주는 좋은 놈, 반대하면서 인사이트를 주는 나쁜 놈, 그리고 새로운 시각, 창의적인 시각을 주는 이상한 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실 때 놈놈놈을 들어가서
네, 아까 이제 평범한 사업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당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좋은 놈과 예, 근데 이거는 짧은 글도 괜찮고 저는 오히려 논문급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논문의 주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지 사항과 반대되는 예시를 들면서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아예 새로운 얘기들을 주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하면은 저는 제 논리를 강화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여러 사람의 시각을 보고서 각각의 내용들을 단초로 삼아서 그 다음 얘기들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GPTS도 있다. 네네. 커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딱 키시면은 이렇게 뭐 물론 그 테마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새로운 윈도우를 한번 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나오거든요. 커서는 최상위 폴더를 읽는 거예요. 똑같이 라이브러리 구조처럼 폴더 하나를 읽는데 그 폴더 밑에 있는 뭐 txt, 파이썬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거를 차용해서 옵시디언을 읽어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옵시디언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옵시디언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폴더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보시면 옵시디언에 저는 이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옵시디언 볼트를 해놨고 이 왼쪽에 있는 파일 구조가 동일하게 똑같이 그 우리 파인더나 윈도우 탐색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상위 폴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오픈 폴더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옵시디언 볼트를 찾으셔가지고요. 저는 지금 그 여기에 커맨드 스페이스 맥북 프로라는 이게 있죠. 이걸 오픈하게 되면요 해당하는 게 열리겠죠. 지금 열어놓은 게 있어서 연계 떴는데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 노트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내용이라는 노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검색에다가 그냥 뭐 테스트 내용이라고 치면요 테스트 내용 노트가 여기 딱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잖아요. 커서의 장점은 뭐냐면 코드 수정이거든요. 근데 코드를 전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중간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이 그 맥에서는 커맨드 버튼, 그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죠. 컨트롤 L, 커맨드 L을 누르면 여기 채팅이 켜지거든요. 뭐 이 내용 요약해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는 수정만 하는 거지만 요약해달라고 해도 요약도 해주죠. 실제로 이제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도 뭐 클로드를 쓸지 GPT를 쓸지 정할 수 있고요. 네, 참고로 유료 모델 결제를 하시면은 5원 미니도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커서가 기본적으로 클로드를 좀 활용한다고 좀 얘기 들었는데 클로드를 추천을 많이 하죠. 저도 클로드를 메인으로 많이 쓰고요. 네. 아, 그 5원 미니도 사용할 수 있구나. 네, 5원 미니도 쓸 수 있습니다. 네네. 저렇게 요약까지 네. 문서의 내용을 그러니까 옵시디언으로 정리한 어떤 그런 폴더들을 커서로 불러와가지고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렉인데요. 그 로컬 개인화된 렉인데요. 네. 이 옵시디언에 있는 마크다운 파일들은 일단은 인공지능의 언어가 마크다운이기 때문에 맥락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캡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베딩 할 때도 마크다운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MD 파일들을 쓰면은 커서가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에 했던 케이스였고 이제 파일들을 그 인베딩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예 폴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논문 쓸 때도 제가 혹은 뭐 제가 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제가 썼던 블로그 글 10개를 학습시켜요. 그다음에 이 주제로 새로운 블로그 글을 써줘 하면요. 내 문체로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내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고요. 수정할 때도 만약에 뭐 논문 같은 경우에는 투고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샘플들 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참고하고 이 샘플과 같은 문법들을 차용해서 써줘.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프롬프트 쓰는 테크닉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튜닝의 끝은 항상 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식 회사들의 오피셜 가이드 문서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다큐멘트들. LLM 모델을 많이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결국엔 중요한 건 진짜 프롬프트인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내 베이스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피벗하고 컨버전하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이게 이런 것도 돼요. 다들 오늘은 이제 옵시디언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옵시디언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드렸는데 만약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 옵시디언 볼트를 이미 다 인베딩을 해놨습니다. 인덱싱을 여기 있는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 모든 노트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분기에 했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결과들을 옆에 막 보여줘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노트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 지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이 그래프는 제가 미리 연결해 놓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연결된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딴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
이거 연구 주제랑 관련된 것들 네가 이런 것들 같이 언급했는데 그 다음 친구들은 얘네들이 좀 괜찮아라고 이제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진짜 네. 저런 게 되게 이 옵시디언의 강점인 것 같네요. 뭔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나랑 대화한 느낌이 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뭔가 지금 약간 적어보면서 느낀 게 뭔가 나랑 대화하는 느낌을 넘어서 뭔가 뇌와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우리가 이거를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죠. 뭔가 약간 소름 돋는 게 되게 뭔가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내가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봤나? 이런 거 생각해본 적이 사실 그렇게 많이들 경험해보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내가 어떤 자료들을 정리했고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이렇게 딱 옆에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각이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넓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옵시디언은 현존하는 최고의 지식관리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빠르기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안도 높고 뭐 클라우드로 연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엄청 빠른 게 큰 장점이고 노션도 너무 좋아해요. 많이 비교되고 있는 툴이긴 하니까 노션을 저도 쓰는데 우리 그 현성님도 말씀하셨던 게 저도 동의하는 게 노션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고 공유가 가능한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히려 유용하고요. 노션 옵시디언이 노트 지식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인사이트는 옵시디언에 기억해야 될 정보들은 노션에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본인이 어떤 쪽으로 그 정리를 할지에 따라서 좀 이 툴들을 좀 선택을 하면서 맞아요. 좀 활용해 보시는 걸 좀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 인공지능이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대체할 거냐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보통 강의 때 인공지능의 평균점들을 대체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오히려 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초보자고 노비스면은 인공지능에게서 오는 정보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맞춤형 학습 자료인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것들 가지고 내가 모르는 분야들 열심히 배우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혼내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 하면서 이제 혼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엑스퍼트라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비스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엑스퍼트로 넘기는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리고 더 잘 쉽게 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송 작가님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정량화되어 있고 성문화되어 있는 그 다큐멘테이션 되어 있는 그 직업들이 대체를 많이 당할 거고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뭐 법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판례를 기반으로 뭐 판결을 내리는 직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되어 있는 이 업무 프로세스를 명시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공지능이 명시되어 있는 작업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은 잘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들을 그 성문화 해놓고 프로세스를 담아놓고 명시화 해놓으면은 인공지능을 붙였을 때 나만의 맥락을 넣은 극대화된 활용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범 일반인들의 지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원숭이 엉덩이 빨개 저기서도 빨개 저기서도 빨개 해놓으면 빨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원숭이 엉덩이가 파랗다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넣으면은 원숭이 엉덩이 파랗다라는 글을 논리 정연하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인사이트와 나의 경험과 취향과 해석을 문서화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마크다운이 핵심이고요. 전 인공지능 강의를 할 때 마크다운 얘기 안 하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웹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마크업 랭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쓰는 HTML도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마크다운도 마크업 랭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좀 이걸 좀 쉽게 써보자라는 니즈였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문서화된 표현들을 적용한 이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법 구조로 내 지식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정말 큰 가치가 나올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걸 작년 1월 달에 느꼈습니다. 챗GPT 처음 써본 게 저는 작년 1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써보고 이제는 내 지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식 관리랑 인공지능 강의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더 많이 티가 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나만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위기나 어떤 우리가
그 두려워해야 될 어떤 존재라기보단 이거를 좀 등에 업고선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예전에 거인의 어깨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인의 어깨를 올라탄다고 하지만 사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기존에는 책을 통해서 얻었다면 이런 LLM 모델은 진짜 나만의 맞춤화된 진짜 저는 거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걸 좀 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경험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를 잘 해놓고 컨텐츠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이런 AI 모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을 좀 잘 정리해 놓는다던가 그게 좀 정리는 잘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아웃풋을 낼 때는 나만의 어떤 표현들, 말투, 어떤 내가 쓰는 단어들로 이제 할 때도 한 개인이 글을 쓰더라도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미세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좀 잘 잡아서 좀 해주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존에 내 저장된 내 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텐츠화 시키는 사람에게 저는 굉장히 좀 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어떤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학습 민첩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적용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나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학습에 참여하는 역량인데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되었을 때 빨리 피벗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 나와서 적용할 수 있고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새로 배우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멈춰 있는 걸로 또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즐거워지는 삶의 방식들로 조금씩 수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게 나만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면서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저는 강의를 잡기도 합니다. 2주 뒤로 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 친구들한테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2주 뒤에 한번 알려줄게 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퍼블릭 강의를 잡으셔도 좋고요. 저도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짧게 또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게 저희 또 요한님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죠. 네네네. 실제로 이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냥 대단하다 한번 재밌어 보이네 정도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수행해 보실 수 있도록 좀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개발도 몰라 옵시디언도 안 써봤어 라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준비한 교육과정에 오시면은 도구들을 안 써보셨어도 실제로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 좀 내 버전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관심 가지시면. 일단 제가 너무 듣고 싶기도 했고 이 콘텐츠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알면은 굉장히 진짜 AI를 되게 파워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또 워낙 옵시디언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커서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모시게 됐으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오프라인은 거의 아마 한 번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바쁘시기도 하셔가지고 아마 저희가 한정적으로 또 모시게 될 거라서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한님의 그 스튜디오 오픈하면 저는 방문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참여하셔서 또 지식관리 세계 좋은 가치가 좀 나눠지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응원하며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오늘 또 팟캐스트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